한화의 미래를 짊어질 에이스이자 KBO 리그의 다음 세대를 대표할 투수로 꼽히는 문동주는 시즌 후반기에 탁월한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기대를 크게 높여왔다. 다소 좋지 않은 체력 조건으로 시즌을 시작하며 전반기에는 기복이 있었지만 몸 상태가 안정된 후반기에는 리그 정상급 에이스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실제로 문동주는 7월 4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2.22를 기록했으며 8월 4경기에서는 2승 무패, 평균 자책점 2.38로 좋은 투구 내용을 이어갔다.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력한 직구의 제구력이 향상되었고 여기에 주 무기인 포크볼이 더해지며 상대 타자들에게 매우 귀찮은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9월 첫 경기인 6일 삼성전에서도 6과 3분의 1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평균 자책점을 3.26으로 끌어내렸다. 6월 마지막 등판 당시 평균 자책점이 3.86이었음을 감안하면 확실한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 그가 좋은 날이면 외국인 투수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구위를 선보일 정도였다. 한화의 기대 역시 커질 수밖에 없었다. 올해는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문동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선발 로테이션의 든든한 한 축이었다. 26일부터 28일까지 대전에서 펼쳐지는 LG와의 1위 쟁탈 3연전에서도 일찌감치 27일 선발 투수로 낙점됐다. LG전에 특별히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직전 LG전인 8월 10일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경험이 있어 기대를 할 만했다. 26일 경기에서 한화가 선발 류현진의 좋은 투구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자 27일 문동주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레 높아졌다. 그러나 문동주가 마운드에서 물러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날은 그의 개인 커리어에서 잊혀지지 않을 최악의 날이 되었다. 선발 등판하여 1이닝도 채우지 못한 채 6실점을 기록했다. 그의 조기 강판은 어쩌면 필연적인 선택이었으며 한화의 정규 시즌 역전 우승 가능성도 그의 부진 속에서 크게 줄어들고 말았다. 문동주는 27일 대전 LG전에 선발로 올랐으나 3분의 2이닝 동안 무려 8피안타 6실점을 기록하며 고개를 떨군 채 마운드를 내려갔다. 문동주의 1군 경력이 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발로 나서서 1이닝조차 채우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기 도중 갑작스러운 부상이 아니라면 다시는 보기 힘든 장면일 수도 있다. 1회 5실점은 있었지만 6실점은 전무했다. 두 기록이 겹치며 하나가 느낄 충격을 설명해준다. 구속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다. 이날 문동주의 포심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155.5km, 평균은 153.4km였다. 평소보다 떨어졌지만 아직 몸이 덜 풀린 1회 기록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구가 흔들렸다. 스트라이크 존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공이 많았다. 전날 패배로 이를 갈고 집중력을 끌어올린 LG 타자들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문동주가 어떤 구종을 던져도 모두 공략당했다. 한화 배터리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 1회 선두 홍창기에게 우전 안타를 맞고 신민재를 2루 땅볼로 처리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하지만 오스틴의 타구가 3루수 노시환 옆을 스쳐 좌전 안타가 되며 1-4-1, 2루가 됐다. 평소 흔히 겪는 위기였다. 그러나 그 뒤로 아웃카운트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김현수에게 던진 포크볼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며 중전 적시타가 됐다. 이어진 일, 1호에서는 문성주에게 우전 적시타를 허용했다. 다시 이어진 일, 1호 상황에서는 운도 따르지 않았다. 구본혁의 타구가 묘하게 떨어지며 우익수 앞적시타로 이어졌다. 이어진 1-4-1, 3루 상황에서는 오주환 타석대 폭투가 나오며 추가로 1점을 내주어 0-4로 밀렸다. 한화 불펜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문동주를 1회에 바로 교체할 거라 예상하지 않았기에 준비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2사 뒤 박동원에게 좌측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허용하며 결정타를 맞았다. 문동주는 끝내 1회를 채우지 못했다. 박혜민에게는 1루 쪽 번트 안타, 이어
홍창기에게 다시 중전 안타를 맞았다. 급히 몸을 풀던 황준서가 준비를 마쳤고 문동주의 투구는 거기까지였다. 이날 경기가 워낙 중요했기에 하나는 문동주의 컨디션이나 심리적 여유를 살펴줄 겨를이 없었다. 8개의 피안타 중에는 제대로 맞지 않은 것도 있었다. K보 리그 공식 구속 측정 시스템 트랙맨 자료에 따르면 하드히트, 시속 152.9km 이상는 1회 홍창기의 첫 타석, 154. 2km, 박동원의 홈런, 157.3km, 그리고 홍창기의 두 번째 타석, 157.5km, 세 개뿐이었다. 다수 타구의 발사각이 낮아 배럴 타구라 할 만한 것은 박동원의 홈런 하나 정도였다. 그러나 야구는 결국 결과가 전부일 때가 있고 특히 정규 시즌 1위 다툼의 맞대결이었던 이날은 더욱 그랬다. 문동주는 9월 6일까지 평균 자책점을 3.16으로 낮추며 2점대 진입 가능성까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흔들리며 결국 3점대조차 지키지 못했다. 9월 14일 키움전에서는 3, 3분의 1이닝 9피안타 8실점으로 무너져 평균 자책점이 3.68로 올랐다. 20일 키움전 9원 등판에서는 3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으나 27일 충격적인 투구 끝에 평균 자책점은 4.02로 치솟았다. 남은 등판 여부가 불투명해 이대로 평균 자책점이 굳어질 가능성도 크다. 더 큰 문제는 LG와의 트라우마다. 이날 경기가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가능성은 없다. 반대로 LG는 문동주와의 맞대결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안고 정규 시즌을 마쳤다. 하나는 우승은 놓쳤지만 정규 시즌 2위는 확보한 상태이고 만약 2위로 시즌을 끝내 플레이오프를 뚫는다면 한국 시리즈에서 다시 LG를 만나야 한다. 문동주의 이날 피칭이 포스트 시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그때 서력할지 아니면 또다시 상처를 입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문동주는 올 시즌에도 하나 선발진의 중심을 굳건히 지켰다. 22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117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11승 4패 평균 자책점 3.68을 기록했다. 프로 입단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수도 달성했다. 하지만 선발로 뛰던 문동주는 지난 20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불펜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9일 예정된 KT전이 비로 취소됐기 때문이다. 19일 KT전에 극강의 에이스 코디 폰세를 선발로 예고했던 하나는 경기 취소로 폰세의 등판을 하루 미뤘다. 하나는 20일 KT전을 치른 뒤 사흘 동안 경기가 없었다. 14일 대전 키움 히어로즈전에 선발 등판했던 문동주는 선발 로테이션상 20일 등판 차례였지만 비로 인해 실전 공백이 길어질 상황이었다. 이에 김경문 하나 감독과 양상문 투수 코치는 문동주의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불펜 기용을 결정했다. 문동주는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줬다. 6회 선발 폰세를 이어 마운드에 오른 문동주는 3이닝 동안 단 1안타만 내주며 KT 타선을 무실점으로 꽁꽁 틀어막았다. 삼진은 4개를 속간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공의 속도였다. 문동주가 7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KT 강백호를 상대하여 1볼 2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던진 네 번째 공은 트랙맨 기준 시속 161.4km로 기록되었다. 스트라이크 존 안쪽으로 꽂히는 강속구의 강백호는 움직이지 못했고 결국 삼진으로 물러나야 했다. KBO 리그가 올해부터 트랙맨을 공식 측정 시스템으로 도입한 상황에서 이 161.4km는 이번 시즌 최고의 구속이었다. 8월 5일 대전 KT전에서 160.7km의 공을 던졌던 문동주는 불펜으로 역할이 바뀌어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지자 마음껏 힘을 냈고 그 결과 161km를 넘어서는 강속구를 보여줄 수 있었다. 문동주의 투구에는 상대팀 감독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문동주가 불펜 투수로 나서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이강철 KT 감독은 폰수 다음으로 등판한 투수가 160km/h 공을 던져 경기를 마무리하더라고 말했다. 장맛비로 인해 선발 로테이션이 흐트러지기도 했지만 문동주의 구원 등판은 포스트 시즌을 대비한 실험의 의미도 있었다. 단기전이 펼쳐지는 포스트 시즌에서는 5명의 선발 투수를 모두 활용할 필요가 없다.
가을 야구에서는 대개 4명의 선발진을 구성하게 된다.